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안녕하세요.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오늘은 인간에 있어서 각 개인의 혼의 훌륭함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혼의 훌륭함의 수준을 수치화된 표로 정리해서 개인 또는 어느 집단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온참의 혼지수 측정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두뇌 기능의 우수 정도, 머리가 좋다 나쁘다, 누구 머리는 잘 돌아가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을 듣거나 누구 머리는 매우 특출나다, 그는 지능을 매우 잘 활용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이를 IQ, Intelligence Quotient, 즉 지능지수라 하며 지능의 수준을 수치로 나타냄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수치들을 직접 보고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 즉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 IQ 180의 독일의 작가 괴테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물리학자이면서 상대성 원리를 제시했던 아인슈타인이 IQ 150으로 가장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IQ 150의 천재 아이가 TV에 출연을 했다는데 그 뒤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인터넷이나 서점에는 개인의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시험을 해준다며 시도해보게 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개인들의 IQ를 측정하는 통일된 방식, 표준화된 방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그와 같이 IQ를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나 창의력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훈련이나 학습에 의한 영향은 차단하고 있는 듯하고, 영감을 받는 능력이나 인내, 지구력이나 집중력에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이트는 언어의 의미나 개념을 비교하는 언어의 이해 능력, 퍼즐이나 패턴을 인식하는 지각, 추론 능력, 거꾸로 순서를 바꾼 그런 숫자에 바꿔진 순서를 즉시 파악하는 그런 순간 기억 능력, 기호 찾기나 선 긋기 등 처리 속도 능력을 위주로 지능지수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무척 지엽적이고 애매하지요? 그것들이 어떻게 지능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지, 그저 심리상태나 적성 또는 순간적인 집중력 정도를 시험해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EQ, Emotional Quotient, 라고 해서 감성지수라는 것도
말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성 또는 사교성을 지수로 측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 사이트는 IQ 질적 수준과 통계 분포를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곡선은 소위 말하는 정상 분포 곡선에 해당되는데요. IQ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중간값을 IQ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85와 115 사이가 68% 정도, 그 다음에 IQ 70에서 130 사이가 95%에 해당하고 55에서 145 사이가 99%, 거의 100%에 접근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55에서 145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145 이상은 천재에 해당되고 130에서 145 정도 이건 매우 우수, 115에서 130 정도가 우수, 85에서 115 그 사이는 정상, 85에서 115 이 사이가 가장 분포가 많으면서 정상인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70에서 85, 70에서 85 사이 여기는 우둔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55에서 70 사이 또는 70 이하는 결핍에 해당되고 여기는 천재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IQ가 분포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괴테의 IQ, 아인슈타인 IQ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를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괴테가 썼던 소설들이나 그가 했던 언행들 또는 아인슈타인의 논문이나 강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IQ를 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발명을 했다는 에디슨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90%는 노력이고 10%는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물리학에서 천재 가깝다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수학적으로 완성해내기 위해서 그 부족했던 수학 실력을 동료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나 어떤 인격자, 현인, 위대한 성인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지능이 높다고 말해지지 않고 훌륭하다고 말해진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지능과 훌륭한 점이 다르다는 것. 지능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 차라리 지능이 높으면 더욱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엄청난 큰 범죄를, 지능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자주 보았었죠. 저의 앞에 영상물에서는 만물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혼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단지 수준 차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생명의 관점에서 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만물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능의 활용에 따라 개체의 혼들의 차이가 있으며
훌륭함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요점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개체들의 혼의 훌륭함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시죠? 이 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표인데 만물의 진영지수와 혼지수 관계를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금속부터 해서 돌, 흙, 미생물, 이끼, 풀, 나무, 플랑크톤, 어류, 파충류, 조류, 개, 고래, 코끼리, 침팬치, 인간 이렇게 순서를 잡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진영지수하고 혼지수가 나타나 있는데 진영지수는 점으로 되어 있고요. 혼지수는 옆으로 바라고 그러죠. 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영지수는 0에서부터 플러스 쪽으로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이런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혼지수는 이런 분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진영지수는 0에서부터 플러스 쪽만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혼지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영지수가 높아질수록 혼지수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영지수가 높은 존재일수록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선할 수도 있다. 그 폭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한 지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혼지수도 아주 미약하면서도 거의 마이너스, 즉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것에 해당되죠. 그래서 진영지수가 높을수록 혼이 악할 수도 있고 아주 선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에 해당이 됩니다. 지능의 지속적인 활용에 따라 뇌와 육체와 유전자로 굳어지면서 그래서 개체의 주체가 되어서 혼이 말과 행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의 지속적인 좋은 활용이 혼의 훌륭함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에 있어서 혼을 컴퓨터에서 운영체제에 비유하면서 육체의 주체다. 혼이 주체이면서 동시에 주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능의 지속적인 좋은 활용과 혼의 훌륭함이라는 그 말에서 좋다는 것과 훌륭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잠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활용을 좋은 활용이라고 하고 어떠한 혼을 훌륭한 혼이라고 할까요? 이는 인간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삶의 바람직한 목표와 관련이 되겠죠.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진정으로 이롭고 그리고 그 이로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철학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어떠한 것이 잠시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로움이 조금 지나면 그치거나 도리어 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속 변하면서 이로움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나 또한 양에서 항상 적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로움을 개인의 삶 위주로 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의
삶으로 넓혀봅니다. 단지 일시적인 개인의 육체적 이로움인가, 개인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로움인가, 육체를 주도해가는 혼 위주 이로움인가, 마음과 정신활동에 대한 이로움인가, 인간에게만 국한된 이로움인가, 아니면 범위를 넓혀가면서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인류, 생명, 자연,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좁은 범위의 이로움일수록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되고, 잠깐의 이로움일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이로움을 찾아내 대체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이로움은 일시적인 이로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육체적 상태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진리적인, 이치적인 그러한 이로움이라면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주의와 잘 조화되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영상물들에서 육체적 삶을 극복하고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으면 신의 속성을 크게 닮으면서 크고 넓게 살아있게 됨을 반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탐욕,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러한 것들은 이웃과의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탐욕의 극복, 욕심의 극복, 이기심의 극복, 자기중심성의 극복, 이런 극복들이 보다 넓게 일어날수록 이웃과 조화, 인간과 조화, 생명과 조화, 자연과의 조화, 진리와의 조화, 이치와의 조화를 거쳐서 신과의 조화에 이른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물질을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 힘과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 이런 것들을 가능한 극복하면서 정신적인 삶으로 나아가면 폭넓은 조화들을 거쳐서 오래 지속되는 밝고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한 자연이 70 내지 80%를 지원해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곳, 이런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기도 하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서 씨를 뿌리면 자연이 키워주고 열매를 맺어주고, 약간의 손질을 하면 자연으로부터 입는 것과 잘 곳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서 씻어서 먹고 옷과 잘 곳을 몸에 보다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인간이 최소한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몫이겠죠. 이러한 육체 중심의 물리적 삶에 더해서 인간은 영장류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 있어서 육체적 삶, 물리적 삶은 기본이고 정신적인 삶이 주가 됩니다. 정신적인 삶의 주체, 정신적인 활동의 주인은 혼입니다. 혼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마음의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혼을 키워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깨달아가는 과정,
혼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일, 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는 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지능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크게 깨닫는지, 얼마나 좋은 혼을 만드는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능의 좋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활용에 따라서 길러지는 혼의 훌륭한 정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하여 그 크기를 만들 수 있고, 수준의 차이를 단계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를 플러스 100단계, 마이너스 50단계로 하여서 각 단계에 10점씩을 부여하면서 훌륭함의 플러스로 1000점, 지능의 잘못 활용에 의한 나쁜 혼의 마이너스로 500점을 부여하도록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본성은 동물을 넘어서서 선한 편이 악한 편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쁜 혼의 최대 크기를 훌륭함의 크기보다 작게 잡은 것입니다. 표들이 다소 빡빡하고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혼지수 측정표 첫 번째 장입니다. 50단계까지가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이 다시 50단계 있는데요. 표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왼편은 플러스, 고양된 정신적인 삶에 해당되는 플러스 3, 긍정적인 삶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은 퇴행적인 삶의 요소, 그러니까 나쁜, 인성적인 그런 품성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0에서 500점까지 플러스에 대해서 50단계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에는 퇴행적인 그 품성 요소, 여기서는 아직 음의 혼지수는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씩은 다 일반적으로 퇴행적인 그 품성 요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그걸 나열하고 있고요. 그래서 0에서 500까지 50단계는 보편적인 삶, 인간의 보편적인 삶, 일반적인 삶에 해당되고요. 50개의 퇴행적인 품성 요소, 이것은 육체 또는 물질 위주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품성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각 표를 50단계로 하여서 두 표를 나눈다 보니, 그리고 플러스 긍정적인 삶을 왼편에, 마이너스 부정적인 삶을 오른편에 대비시켜서 만들다 보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표들의 왼편은 플러스 긍정적인 삶, 오른편은 마이너스 부정적인 삶을 나타낸다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오른편의 부정적인 삶에서 50단계에서는 지수가 포함되지 않고 품성 요소로서 또는 나쁜 혼이 되는 그 악의 요소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50단계에 대한 것인데, 500점에서 1000점까지 플러스 긍정적인 삶에 해당되고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 0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해서 50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퇴행적인 품성 요소들이 고질화해서 이제 혼으로 굳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500점에서 999점까지가 표현되고 500점에서 799, 500점에서 799까지는 고양된 정신적인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요. 800점과 900점대, 이거는 깨달은 삶, 깨달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499까지 또는 500까지는 두 개를 나눠서 0에서 300점까지는 탐욕, 파괴적인 삶, 301점에서 500까지 만유, 폐해적인 삶, 만유에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삶으로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측정표는 이렇게 0에서 500점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퇴행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500점에서 1000점까지 긍정적인 삶,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마이너스 부정적인 삶에 대한 걸 해서 모두 100단계, 그 다음에 플러스로 보면 1000점까지, 0에서 1000점까지, 마이너스로 보면 0에서 500점까지 이렇게 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히 100점대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0점에서 300점대까지 이 보편적인 삶, 0에서 500점까지가 보편적인 삶 또는 일반적인 삶인데요. 10점대, 0에서 100점 미만까지 이 10점대는 자기 인식의 단계, 100점대는 자기 성취 단계, 자아 성취 의식 단계, 그 다음에 200점대는 공동체 의식을 하는 단계. 그래서 100점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각각은 더 세분화해서 10점대별로 각 단계가 있고요. 공동체 의식에서 200점대를 보면은 상생 공정, 주의 배려, 협동, 그 다음 역할 인식, 책임의식, 기본적 착함의 추구, 옳고 그름, 진실의 추구, 객관, 융통성, 합리성, 질서, 약속, 법, 규칙, 친절, 의리, 예의, 최적화, 조화,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10점대별로 설명은 생략하고요. 100점대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300점대에서 500점대는 역시 보편적인 삶, 일반적인 삶인데 300점대는 이타성이 발현하는, 이타성이란 이기심의 반대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성이 발현되는 그것이 300점대. 그 다음에 400점대는 사회인으로서 성숙된 삶 해서 공정, 평등, 정의, 양보, 존경, 사랑, 감정과 욕구, 제어, 신뢰, 명예, 헌신, 절도, 중용, 윤리, 도덕, 희생, 봉사, 헌신, 아량, 관용, 포용, 용서, 그 다음에 위험 및 환경과의 친화, 기도, 신앙심, 축복, 축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인으로서 성숙된 삶을 보여주는 400점대가 있고요. 300점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퇴행적인 품성 요소로서 육체, 물질의의 삶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자기중심의 에고적인 삶, 자기중심의 에고적인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아 독존적인 삶, 자기 위주로 아주 독존적인 그런 삶, 그런 품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정도에 따라서 밑으로 가서부터 강하죠. (500점대에서) 800점대를 보면은 이 고양된 정신적인 삶에 해당되는데 500점대는 진인이라고 하는데 진인, 참한 사람,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모든 때를 지우고 과거의 때를 지우고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된 여기에는 성찰, 성심도 있고 깊은 사색 명상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쭉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600점대는 도인에 해당되는데
생명과 조화, 일체 생명과 조화가 일어나는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은 거죠. 그 다음 700점 때는 생명을 넘어서 자연, 그 다음 만유와 조화되는 그런 자유인 그런 단계인데, 진리는 세속을 떠나서 참한 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 같은, 그래서 진리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참한 사람, 진리라고 하고요. 진리이 된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서 도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생명과 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인을 거쳐서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어떤 걸림도 없이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 그러면서 만유와의 조화가 일어난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 800점대에서 990점대 또는 1000점 미만까지는 이 깨달은 삶에 해당되는데요. 800점대에는 완전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고 어떤 지복의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현인에 해당되고요. 900점대는 자존, 자광, 시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면서 주위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상태, 즉 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00점대는 현인 상태는 의지가 있을 때 의지를 발휘하면서 주의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 성인 상태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존재하면서 빛을 내면서 주의를 이롭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500점대 이상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500점대를 과거의 모든 때를 지우고 참한 진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인, 고행을 거치고 수행을 많이 한 결과지요. 참한 사람, 진인. 600점대를 도를 깨달은 사람, 도인. 700점대를 모든 것을,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것, 죽음까지도 자유로운 그런 사람, 자유인. 800점대는 그걸 넘어서 주의를 이롭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의지를 발휘해야 주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900점대를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그 이로움을 주는 그런 성인이면 거의 신의 속성이 크게 나타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영역, 즉 부정적인 마이너스 10점대, 100점대, 200점대, 이거는 탐욕, 파괴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점대는 성욕의 눈이 먼 경우, 그 다음에 100점대는 무력, 재산욕의 눈이 먼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점대는 권력, 지배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 많은 사람들까지도 해롭게 하는 그런 권력, 지배욕, 그런 경우를 마이너스 200점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점대, 마이너스 400점대를 만유, 폐해의 삶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에 해로운, 모든 존재들에 대해 해로운 그런 삶인데, 마이너스 300점대는 독재 권력, 모든 사람들 공포 분위기에 집어넣는 그런 공포 권력에 해당되고요. 마이너스 400점대는 신을 팔아서 전쟁을 하고 대량 학살을 하는 대학살 전쟁, 종교 전쟁, 신을 팔아서 전쟁을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400점대입니다. 그래서 최대 거의 마이너스 500에 들어가는 지옥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 300점대와 마이너스 400점대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전체를 보여드리는 표인데, 전부를 정리를 해보면은,
플러스 100단계, 마이너스 50단계. 그래서 플러스는 1000점, 마이너스는 500점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10단위 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상 생략하고 각 단계별로 10단위별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표를 확인하시고 음미해 보시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용어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요. 이 혼지수 측정표는 제가 5, 6년 전에 영어로 써낸 휴먼 가든 트루스 거기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다듬는 작업이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어떤가요? 혼지수 측정표 합리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가요? 혼이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인식, 자아 성취의식, 공동체의식, 이타성 발현, 성숙된 사회인으로의 삶, 그 다음에 좀 더 고양된 정신적인 삶, 500 이상 넘어와서 진리가 비춰질 그런 준비가 된 증인, 완전히 고행과 수행, 깊은 사색을 거쳐서 과거 때를 완전 지운 그런 증인입니다. 도를 깨달아 그 생명들과 조화된 그런 삶을 사는, 여기서 조화된다는 것은 생명들을 좋아하고 생명들을 같이 산다, 그런 단순한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어떤 걸림도 없는 자유인, 의지에 의해서 주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현인,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인, 이렇게 크게 100점 단위로 보면 10단계에 대한 표이고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의 욕심과 물질의지의 그런 삶을 계속 극복하고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면서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래서 밝고 평온한 삶, 해탈의 삶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점수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음미를 하시면은 단계별로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되겠다 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얼마짜리 혼들일까요? 트럼프는 또한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오늘 해설해드린 이 혼지수 측정표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 문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101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들은 이 측정표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 그 101명의 혼지수 그 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나 온참에 이 세상의 물질, 생명, 이치를 하나로 이어서 진리로 풀어내는 유니서피, 그 진리, 여기에는 혼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만유에 혼이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온참은 인류 개혁운동, 지구 평화운동,
이걸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훌륭한 홈 개발을 중심으로 인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101명 모두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분들을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혼지수 수준에 해당된다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